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취업 GPT 시간입니다. 더백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오늘 취업 GPT 어떤 주제 갖고 오셨나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는 좀 나온 지 꽤 된 단어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 친구들이 아마 네.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주제이고요. 네. 이미 취업했던 분들도 이거 되게 오래된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용어 자체가요. 뭐 네. 가타부타 말이 많아요. 뭐 어디서 먼저 시작됐다 하는데 그 정설은 네. 이제 나사에서 우주선을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보는 거. 네. 그거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이 GE라 그러죠. 제너럴 일렉트릭. 네. 거기서 이제 제조업에서 디지털 트윈을 접목시켜서 좀 이제 실제로 제조업에서도 쓸 수 있네라고 하면서 폭넓게 확산됐다. 이게 약간은 좀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온 지 꽤 된 용어 같긴 하지만 지금 디지털 트윈을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디지털 트윈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트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사실 쌍둥이를 의미하는 거지 네. 않습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디지털 쌍둥이, 즉 이제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개체나 프로세스를 복제한 후에 그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다 해볼 수 없는 것들을 그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는 거죠. 네. 뭐 가장 크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주 이론 같은 거, 우주에서 뭐 어떤 별이 탄생하는 거 과정 이런 것들 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의 일종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이 디지털 트윈이 뭐 우주 기술 이런 건 떠나서 제품 생애 주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설계 과정상의 문제를 이제 사전에 파악하고 제조 공정을 다각도로 테스트를 해본 후에 네. 현실 제조 기술에 적용함으로써 정밀하고 개선되어 있는 생산 공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하나하나 일일이 다 조립해보고서는 이거 잘못 설계했네, 공장 다시 지어야 돼, 이럴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다 만들어보고 돌릴 수 있는 그런 비용, 시간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아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의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십몇 년 된 용어가 지금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져오신 걸까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 뭐 그 정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접한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뉴스가 네. 이 OTT 시장에서도 디지털 트윈이 접목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시장에서도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핵심 기술로 좀 이제 새롭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뭐 어떤 프로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네. 뭐 이제 OTT에서 다 무너져가는 잠실구장이 나온 게 있어요. 이제 네. 팔의 한쪽이 괴물로 되는 네. 그 드라마인데 네. 거기서 이 잠실 야구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CG 아니야? CG는 맞습니다. 근데 그 CG를 어떻게 만들었냐? 네. 이 시각적인 특수 효과를 집대성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가상 모형 기술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만들어낸 이런 가상 정보,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 조금은 변형을 해가지고 실제 잠실구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가 초토화됐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 네. 이거를 접목해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하고 훨씬 더 정확도가 높겠죠. 그냥 우리가 보지도 않고 그리는 것과 그렇죠. 실제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재편집하는 건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와 진짜 리얼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전천후로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 발전했다. 라기보다는 디지털 트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네.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3D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 IoT, 스마트 센서까지도 사실은 이 디지털 트윈을 위한 기술력인데 네.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아시다시피 IT 기술은 굉장히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같이 함께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트윈도 같이 발전을 하는군요. 네. 그런데 이런 기술이 지금 쌤 말씀대로라면 제조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 말씀 주신 콘텐츠 사업 등으로 지금 확산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시작이 제품의 제조와 생산 효율화로 시작했다라고 미국에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제 사실 그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보면 생산 단계에서는 무조건 쓰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제조에만 국한해서 쓸 거냐 이건 또 퀘스천 마크가 들어서
쟤네들도 쓰고 쟤네도 쓰고 우리 쟤네도 쓰는데 다른 데 쓸 데가 없을까 하다 보니까 최근에 ESG 경영, 이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화두가 되고 있어서 네. 이에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훨씬 더 미래 핵심 기술로 어떻게 보면 급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에 나왔던 용어지만 다시 한번 또 굉장히 중요한 핫 용어가 되고 있다. 네. 지금 디지털 트윈이 ESG와 연결된다고 하셨는데 약간 상상이 가지 않거든요. 네. 감이 오지 않는데 이거 좀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실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제조 공정의 효율화라는 것들은 단순히 그냥 뭔가를 좀 더 빠르게 만들 수 있고 좀 더 다각화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ESG 경영에 왜 도움이 되는지를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네.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고무동력기로 비행기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과학 시간에요. 과학 시간에 네. 이제 근데 그때마다 한 3번씩은 부시고 다시 사서 만들고 왜냐면은 그 조밀조밀한 어린 손으로 네.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그쵸.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 종이가 잘 찢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 버리면서 너무 네. 아까운 거예요. 아. 지구야 미안해. 아. 다시 사고. 지구야 미안해. 다시 사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 나무로 깎아내니까. 된 어린이였네요. 된 어린이였죠. 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좀 미리 머릿속에 그린 대로 만들 수 있으면 네. 진짜 완벽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디지털 트윈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제 머릿속에서 컴퓨터로 넘겨가는 거죠. 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제 제조업체들이 시제품 생산을 일단 만들어 보자를 줄이고 네. 생산 공정 오류를 최소화한다면 당연히 다시 생산하는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겠죠. 네, 손실이 그럼 줄겠네요. 그렇죠. 시제품 만들어서 별로다 버리고 이런 것들도 없어질 뿐더러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있는 공정에 들어가는 기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작게는 만들어지는 용품들이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그 공정에 투입되는 큰 기계들이나 공장들까지도 그럼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ESG에 접목되기 시작한 거고요. 네. 특히 사물 인터넷 기기를 통해서 공장 제조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설비 효율성까지 개선한다면 에너지 소비까지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컨설팅 죄송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에센추어에서요. 이에 대해서 203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이 7.5억 톤이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ESG 경영을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데이터들이 많이 중요한 중요한 것이 사실인데 이런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네. 아니면 측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연계해서 이 모든 것들이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진단하고 혹은 도시를 진단하고 나가서 공장을 진단하고 국가를 진단하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구축할 수 있는가, 생산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디지털 트윈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런 ESG 경영에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사례도 궁금합니다. 사례가 있을까요? 굉장히 미국은 너무 선진화돼 네. 있어서 그리고 또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와닿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인 것 같아서 맞아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네이버를 갖고 왔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를 이번 연도 초 중반만 하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라는 걸 만든다고?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길다란 도시를 만든다. 몇 네. 억을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몇 천억을 들여서 근데 그거를 관련해가지고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랑 뭐 되게 계약 많이 체결하지 않았어? 이거 아마 기억하실 가능성도 높은데 이 네옴시티 관련 계약을 했는데 네이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도시계획, 모니터링, 홍수 예측 등을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 계약 이거를 체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 정도 습도에 이 정도 강수량이면은 홍수가 날 수 있다 네. 없다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댐을 쌓아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의 방수량을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것들을 미리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도시지 않습니까? 네. 네옴시티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본다면 훨씬 더 기회비용을 줄이고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문제를 없앨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현실에서의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시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건축물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서는 시제품이라고서 네옴시티 만들었다가 이거 벽이 별론데? 라고 하고 다 부시고 다시 만든다? 네. 그것만큼 환경 파괴적인 게 그러니까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돌려보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 이게 어. ESG 경영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 도시계획에 활용을 한다는 건데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 제조뿐만 아니라 지금 확산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실제로 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니즈가 있는가요? 이 니즈는요, 이제 정말 계속해서 확장돼 가고 있다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 1월에 이제 항상 이제 매년 열리는 건데 세계 가전 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CES. 네. 올해도 2023이라고 해서 열렸었는데 2024가 이제 내년 1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기조 연설을 보통 한 5개에서 6개 기업이 하는데 이번에 예정된 기업은 6군데인데 그 중에서 3군데. 지멘스, HD 현대, 로레알 이곳 3군데가 디지털 트윈과 가상현실을 주요 주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전 전시 제일 세계에서 큰 가전 박람회에서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라는 답변에 50%의 기업이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그리고 기업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트윈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진짜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널리 이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미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 지금 많은 분야가 있어요. 뭐 우주도 있고 방공도 있고 하지만 이 디지털 트윈 자체는 산업 자체를 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네, 산업 자체를 진화시킨다고 하니까 궁금한데요. 산업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많은 솔루션들이 있지만 네. 이제 대표적으로 3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는 자산 관리 쉘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리적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구현된 정보 및 기능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고안된 일종의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이해관계자들이 제품이나 자산 데이터 교환 시 서로 방식이 다를 때 이거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까 봐 예시를 갖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새로운 장비를 도입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A사에서 장비를 갖고 왔다. 근데 이게 별로라서 비슷한 장비를 B사에서 갖고 왔다. 그럼 이건 모델명도 다르고 네. 프로세스도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쵸. 그래서 업체별로 매뉴얼도 다르고 장비의 규격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고 근데 이걸 또 파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시간도 낭비되고 그리고 이걸 파악하는 인력도 투입돼야 되죠. 인력도 낭비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 알아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엔지니어들이 이걸 이런 기능이구나. 이 정도로 좋네. 자 이걸 또 사내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내 부서들끼리도 신속하게 공유되기도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공정이 플랫폼상에 표준화된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되게 되면요. 특정 공정의 변화가 전체 생산 공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전 부서에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걸 네.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온라인으로 빠르게. 그러면은 구매 부서에서는 이 정도의 생산량이 예측이 되니까 이 정도로 미리 그 시제품들을 만들어낼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재료들을 사놔야겠다. 혹은 영업부서에서는 이 정도 생산량이 나오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배분해가지고 KPI를 매겨야겠다라는 생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게 단순히 제조 공정 내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네. 부서, 전체 회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서들마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는 것이 단순히 잘 되겠지, 잘 생산되겠지 이런 걸 넘어서서 이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빠르게 비교 분석을 해서 정말 현실성 있는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예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번째 네. 예시는요. 크라우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디지털 플랫폼의 초기 단계에 제품 설계를 업로드하면 개별 엔지니어들이 담당 부분을 구체화해서 설계한 후 다시 업로드. 그래서 제조사가 최종적으로 각 부분을 결합한 설계도를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아마 이거를 좀 이해하기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대학 시절의 조별 과제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5번 슬라이드까지는 너가 만들어. 네. 5번부터 8번 슬라이드는 너가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다 종합하는 건 너가 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는 너가 해. 이렇게 해서 분담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기술 그리고 개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너가 해 이게 사실은 힘들었어요. 오프라인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근데 디지털 트윈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됐거든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다 모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공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공유하는 그 모든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숙련된 고용자가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살아요. 그러면 그분을 초청해야 되잖아요. 그쵸. 초청하는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나 국가를 넘나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보안적인 문제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데 크라우드 엔지니어링을 활용하면은 마치 이게 외주 디자인 앞서 말씀드렸던 조별 과제를 맡기듯이 주문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굳이 서울까지 날라와 가지고 이걸 같이 확인할 필요 없이 같이 너도 내가 온라인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만 확인해. 거기 설계만 좀 담당해줘. 다 돌아가는지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 라고 하면은 이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도 없고 그리고 삼성이든 LG든 정말 핵심적인 기술 관계자들을 고용하는데 고용비도 들고 그 사람들은 저는 대한민국 살기 싫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초청하기도 쉽지 않은데 고용 안 할게 괜찮아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외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프리랜서로 고용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윈윈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보안성까지 높여준다고 하니까 정말 이 요즘에 기술 유출 얘기가 많잖아요. 선생님 맞아요. 말씀대로 정말 획기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마지막은 아바타입니다. 정확히는 이제 코아바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된 이제 업무 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서 현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오피스에 가서 네. 회의를 하더라도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쵸. 근데 사실은 네. 이제 요즘에는 또 이제 비대면 채널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격 회의를 하는데 그걸 더 뛰어넘어서 네. 이제는 그냥 정말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서 오. 같이 시뮬레이션으로 내 얼굴, 내 몸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우와. 정말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이 카메라 보고 대화하는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좀 이질감이 느껴지지 맞아요.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또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좁은 공간에서 사무실에서 빌리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개념으로 네. 접근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지출 비용을 굉장히 감소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인 어떻게 보면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공장 같은 데서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본다든지 아니면 설계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냥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것까지도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게 사실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공장이야 또 사무실이야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에 맞춰져 있는 아바타도 사실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되어 있는 개인별 전신 맞춤형 의료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을 그대로 따요. 따서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물을 투입했을 때 어떻게 될지라든지 이렇게 성형했을 때는 우와. 어떻게 될지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와. 미리 돌려본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성형하면 안 되겠구나. 아니면 이 약물을 투입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네. 미리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면역 체계 간 연결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장기 이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면역 의존성 질환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디지털 트윈의 끝판왕이지 않을까. 와, 어떻게 보면 그럼요. 암 수술을 미리 그러니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다. 네. 예전에는 그냥 누워 있다가 의사가 한 40% 정도 생존 확률이 있습니다. 어. 진짜 40%예요?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이 보시죠라고 하면서 돌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와,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그쵸.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나와 똑같은 아바타로 인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미리 수술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볼 수 네. 있고 경과도 지켜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내가 만약에 암 수술을 했는데 어느 정도의 생존 확률을 갖는지 생존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생존 기간을 갖는지까지도 미리 다 돌려볼 수가 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 시 성공 확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예측 범위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의료계에서만 혁신적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이게 제약업계에서도 혁신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상 실험마저도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렇겠다. 이야기이기 네. 때문이죠. 이 정도로 좀 획기적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인데요. 그럼 시장 규모도 지금 엄청나게 성장 중이겠네요. 맞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마켓앤마켓이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 규모가 향후 5년간 매년 약 60%씩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고요. 2028년엔요, 1,101억 달러, 우리나라 돈
145조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러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사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의 어떻게 보면 생존과 음. 직결되는 거,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 생태계를 크게 5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정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모사, 관제, 모의, 연합, 자율이라는 5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인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직 2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관제 단계인데 이게 물리 대상 모니터링 및 관제 분석을 통한 제어 정도의 단계인데 네. 이거를 3단계나 4단계, 그러니까 3단계는 모의인데 디지털 트윈 기반의 모의 결과를 적용한 물리 대상 최적화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을까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 도입을 가속화하거나 개발 중에 있는데 뭐 대표적인 예시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네. 철강 생산 공정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서 시공 중 발생하는 이제 공기 지연이라든지 공사비 증가라든지 네. 안전사고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LNG 운반선을 가상 시운전 솔루션을 개발해서 실제로 이제 한번 운전을 해봐서 이때는 연료를 꺼야 된다, 이때는 연료를 좀 더 많이 넣어야 된다, 엔진을 돌려야 된다 이런 것들 핵심 설비의 성능을 검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일부 차량 설계에 실제로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고 이거를 생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공기업 공공기관도 참여하고 있다고요, 쌤? 맞습니다.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교통, 기상 데이터 등을 분석해가지고 도시 건축, 행정, 관광, 홍보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나섰고요.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 인프라 안전관리를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에 나섰다라고 하고 한국서부발전도 풍력 발전기에 진동, 온도, 속도를 데이터 분석해서 실시간 진단 고장 예측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실증 연구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이 빠르게 우리나라 산업군에 적용이 돼서 글로벌화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